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 베네수엘라도 7월 마지막 주말에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를 둘러싼 역시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두로 현직 대통령이 51.2% 515만 표 득표 승리. 야권 후보인 곤살레스는 44.2% 445만 표로 2위.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 출구조사 이런 걸 다 털어보면 최소한 20%는 이겼거든요, 야권이.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실제로 표를 까서 본 73%의 투표소만 가지고 봐도 620만 대 270만이다. 아직까지 까지 않은 23%, 27%가 있는데 뭐 그거 비슷하다고 치면은 당연히 압승 아니냐. 그러네. 이거는 저 선거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야당이. 없죠. 이제 국민들은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위를 벌이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글로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한번 또 비행기를 타봅니까? 올해 선거가 많았는데 네. 또 선거를 치른 나라 중에 한 나라. 선거 많이 치렀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특히 남성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나라. 남성분들이? 예. 어디예요?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 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예. 예, 베네수엘라도 이제 7월 마지막 주말에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이 선거를 둘러싼 또 역시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베네수엘라. 미인대에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배출이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한동안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 예, 냄비 받침도 만들고 이런 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다가 또 한동안 좀 잊혀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한번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 20년 됐나요? 그때 막 참 베네수엘라의 여러 모습들이 어쩌면 저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가 국가의 자산 부를 빈민층한테 풀고 그다음에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서 혼자 우리나라만 잘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돕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같이 발을 맞추면서 간다. 그 당시 이제 중남미가 이제 좌파 정부들이 되게 많이 들어섰고 그 맹주가 당연히 우고 차베스. 예.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크게 꺾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베네수엘라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슈퍼 사이클, 원자재 사이클. 2005, 6년, 7년까지 이어지던 그 상황 때였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오면서 이제 꼬꾸라졌는데. 그리고 그 꼬꾸라지는 거와 더불어서 이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제 2013년 이제 사망을 이제 했죠. 예, 그래서 현재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후계자로 지명했던 마두로. 여기 가운데 계신 요 분이죠. 마두로. 우리가 근데 원래 전에 뭐 대선 치르면서 서로 대통령이 2명 되는 상황 막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이 이제 이쪽을 다른 쪽을 해주고 저쪽을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베네수엘라 국내에서 누가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밀린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201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2번을 했고요. 마두로가? 마두로가 벌써 2번째 했어요. 2번을 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6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베스가 사망하기 전에 마두로를 이제 지명을 했었고, 그래서 현재 이번에 3선에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재선까지는 그냥 넘어가 주는데 3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제 있고요. 사실 뭐 베네수엘라 상황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현재 한 800만 명 정도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해외로 이제 떠돌고 있는 뭐 주변에 콜롬비아라든지 심지어 이제 미국 주변에서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많이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선거를 하면 이제 상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대는 에드문드 곤살레스라고 하는 전직 외교관. 요 분 중에서 요 남성분, 요 왼쪽, 여기 있는 요 분이 이제 야권 연합의 대표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오히려 자기가 주인공 같은 이분이 좀 주인공 같죠, 왠지? 뭐 부통령 후보요? 이분은 이제 마리아 코치나 마차도인데 이분이 원래는 제일 유력한 야권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야권 지도자.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는 게 맞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란식 선거제도가 있어요. 이란식? 그러니까 이제 선거 뭐 재산 공개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야, 너 왜 숨겨놓은 거 있어? 뭐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너 출마 금지. 그렇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뭐 그거를 법원에 들고 가든 뭐 어쨌든 간에 빨리 해소가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시간을 벌리지 말고 대안 후보를 찾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직 외교관이었던 곤살레스를 이제 대통령 후보로 네. 이제 내보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좀 딱하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에 한번 갔다 와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2011년이면 이제 좋았던 시절 지나고 끝물. 뭐 이렇게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다음에 뭐 석유공사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보려고 노력하던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 8년 사이에 GDP의 한 4분의 3이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한 4분의 3이 날아간 거죠. 약간 주른 정도가 아니고 예, 날라갔어요. 예, 말 그대로 이제 폭망을 예. 원래 폭망을 이렇게 하면은 한두 해 하다가 또 V자로 그리면서 상당 부분 올라와서 또 뜨게 되는데 8년째 계속 내려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든지 바닥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부터 네.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좀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뭐 자관 그 사이에 어떻든 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사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전체 발전의 한 70% 이상을 수력 발전이 합니다. 예, 물도 많은 나라인데 이게 또 가뭄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정전 사태도 많이 겪었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식량 원래 수입하던 나라인데 돈이 없으니까 식량도 수입 못해, 의약품도 수입 못해. 그리고 그나마 돈 벌어주던 석유는 여러 가지 뭐 제재. 그다음에 사실은 석유 산업 생태계 자체가 이제 붕괴를 해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해외랑 파트너로 일하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의 이제 중산층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요 탄압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나 일 안 해. 그럼 나 석유쟁이니까 해외 어디든 석유 나라는 나라면 다 갈 수 있지. 네. 다 해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국민들의 한 거의 한 25% 30% 정도의 국민들이 지금 해외로 탈출한 이제 이런 상태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빌려 쓴 돈만 해도 한 1,500억 달러. 예. 아니 여기는 원래 이제 석유가 뭐 질이 좀 뭐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여튼 굉장히 풍부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네. 석유 매장량. 그리고 예전에 막 무슨 다큐 같은 거 보면 뭐 리터당 막 50원에 팔고 뭐 이렇게 했었던 나라 저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석유는 주로 해외 수출해서 돈을 벌거나 국내 자동차에 넣어서 이렇게 굴러가는 차들을 네. 굴리는 수단이고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관련이 있는 건 가스입니다. 가스. 보통 베네수엘라 가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베네수엘라 가스 매장량은 네. 전 세계 8위입니다. 아, 가스도 이렇게 많아요? 세계 1위 석유, 세계 8위 가스. 야, 진짜 자원부국이네. 자원부국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는 현재까지 거의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와, 진짜 부럽다. 그러니까 땅만 파면 되는데 네. 그 땅을 못 파가지고 아유. 현재 지금 가스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옛날 프로판 가스 통에 담아서 이제 파는데 여기 가스 써 있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 다 수입산이에요. 주변 국가에서. 아이고. 예. 그렇게 많이 매장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가스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장작돼 가지고 밥을 해 먹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장작을 때 저 나라에서. 예. 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기는 이야기는 뭐냐? 제가 그 예전에 이란 석유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 예, 같이 나오는 이제 부생가스 있잖아요. 잘 담으면 되잖아요. 이것만 담으면 되는데 네. 이게 담는 것도 압축기 기술이... 분리하는 기술, 장비 아이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러시아 스타일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유정에서 그냥 태워버리는 가스가 전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수입하는 가스량보다 훨씬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외국 자본 쫓아내고 그거 국민들한테 이익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런 거 다 활용해갖고 뭔가 부를 창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너희들이 이제 30% 갖고 가고, 네. 우리 하고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한테는 뭐 거의 공짜다시피 하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럼 최소한 불은 팍팍 떼고 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두로 같은 경우도 이제 2023년부터는 미국이 조금 손에 제재를 좀 푸는 이제 이런 제스처를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석유는 여러 가지로 자꾸 곤란한 상황이니까 네. 내수용으로 쓸 수 있는 이 가스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에 여러 가지 공을 좀 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이 다 베네수엘라에 좀 물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돈 내놔. 아 일단 우리 할 수는 있는데. 니네 일단 원금부터 주고 이자는 뭐 다시 뭐 이야기 해보자. 우리가 뭐 한두 번 속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꾸 이제 뒤통수가 따가운 거죠. 미국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거죠. 뭐라고 액션은 안 취하는데, 나 너 보고 있어. 라는 시그널을 보내니까 이 가스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원하게 못 가는구나. 이게 뭐 굳이 가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올해 2월부터는 그래도 이제 그 아주 조그만 업체들은 아니고 좀 메이저급의 하나, 준 메이저죠. 뭐 이탈리아의 에니 같은 이제 석유 메이저 기업 같은 경우가 너희들 나라에서 나는 것들을 공사나 뭐 이런 채굴 이런 거는 하는 건 내가 눈치가 보이고 대신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원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필요한 게 휘발유, 네. 디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랑 물물 교환으로. 니네들 원유랑 우리가 이제 확보한 이 정제유랑 미국 눈치 보면서 괜찮죠? 그랬더니 만무만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이제 상황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대선을 치렀어요? 네, 지난 7월 28일 날 네. 이제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당연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이제 이 베네수엘라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보통 영어로 이제 CNE라는 이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투표를 이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투표 방식이 뭐냐면 예전에 인도 혹시 기억나세요? 인도. 제가 어소장님이랑 했었나? 약간 여기는 전자식 투표예요. 인도는. 전국이? 예, 터치 스크린입니다. 여기 그래서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꾹 누르면 화면에 이 사람의 정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누르는 거고 다시 한번 띵 누르면 투표기에 포함되어 있는 네. 그 메모리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건데 혹시나 위 변조 가능성이 있으니까 종이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1번 딱 찍은 게 이렇게 밑에 이제 투명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버튼을 딱 누르면 거기에 이제 밑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메모리가 이상해,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그 떨어진 그 종이 조각들을 슬립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손으로 수개표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통 DRE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레코딩 일렉트로닉 보팅 머신. 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 많이 쓰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곳에 갔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에 서버를 놔두고 하면 실시간으로 짓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거죠. 조작의 가능성.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이 투표를 했는지도 알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지 않는 이 DRE 투표기를 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1996년부터 이제 브라질이 전국 단위로 사용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인도가 제일 잘 쓰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표장에 오면은 우리처럼 막 표가 막 종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모여 앉아요. 모여 앉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봉을 합니다. 네. 야당, 여당, 뭐 참관인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 개봉하면은 그 안에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USB 같은. 예. 그러면 USB를 그 노트북에다가 이제 꽂는 거죠. 네. 그럼 꽂으면 쫙 나오죠. 네. 나오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지역구는 여당 지역구인데 왜 야당 표가 이렇게 많어? 표 한번 보자. 까보자. 네. 그러면 그 밑에 아까 떨어진 그 종이들이. 예. 요거 이제 해가지고 손으로 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맞지? 확인. 그러면 이제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넣는 거죠, 숫자를. 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띡 꽂으면 바로 전송이 가능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막 국가별로 이제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야당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 이 야당 투표 감시원 이게 이제 투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뭔가를 확인하려면은 각 그 투표소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통계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집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 출입이 금지돼 있더라. 예. 그러면서 안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사실 개표라는 건 시간이 안 정해져 있죠.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네네네. 그런데 난데없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야 이제부터 접수 안 받아. 뭘 접수 안 받아?
이제 각 선거구에서 개표해가지고 네. 본부에다가 이제 서버에다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중단. 응?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표소 데이터를 중앙으로 이제 오는 걸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여기서 이제 표를 깠는데 집계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막 여기 널려 있다. 이게 부정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베네수엘라 선거가 과연 제대로 잘 치러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카터 대통령이 운영하는 이제 카터 센터, 그다음에 UN, 뭐 그다음에 EU, 뭐 심지어 이제 개별 국가들도 들어왔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투표 참관단 이런 것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아라고 사실은 이제 투표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 출구조사 이런 걸 해보면은 일단은 야권이 한참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두로 현직 대통령이 51.2% 515만 표 득표로 승리. 야권 후보인 곤살레스는 44.2% 445만 표로 2위.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발표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런데 여론조사, 출구조사 이런 걸 다 털어보면 최소한 20%는 이겼거든요, 야권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서 표를 까서 본 73%의 투표소만 가지고 봐도 620만 대 270만이다.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까지 않은 23%, 27%가 있는데 뭐 그거 비슷하다고 치면은 당연히 압승 아니냐. 그러네. 예. 이거는 저 선거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야당이. 없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2017년에도 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위조했다라는 의혹을 되게 많이 받고 있었는데 네. 뭐 또 그 스킬을 네. 발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국민들은 네.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런 이제 시위를 이렇게 벌이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위가 좀 예. 딱 봐도 좀 그냥 소프트한 시위는 아닌 것 같네요. 소프트한 시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석유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들 주목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일단은 뭐 환영 마두로 대통령 3선 축하 메시지 좀 보내요. 보내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어쨌든 약간 좀 좌파라고 치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쪽. 베네수엘라에 돈 빌려준 나라. 돈 빌려준 나라들. 네. 대표적으로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란. 이란도 돈 빌려줬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한테 그래도 받을 게 많은 나라. 네. 쿠바. 네, 이런 나라들은 마두로 대통령의 이제 승리를 축하 선신을 띄웠고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뭐 EU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은 뭐 이거 부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상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미의 맹주, 남미의 큰형님 누구죠? 남미의 브라질? 브라질.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관 여기서 또 죽고 죽는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니까 네. 어떻든 간에 이거 좀 평화롭게 좀 해보자. 그래서 중재를 시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중재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마두로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마두로 승리를 이제 인정한 이후에 나와가지고 이제 수락 연설을 90분 동안 이 장관 좀 말이 많아요. 이 남미 사람들이 말하면은 뭐 2시간 연설 말고 되게 많은데 예. 장관 본인은 이제 파시즘 그다음에 증오 뭐 이런 이제 악마적인 존재들과 싸워서 물리쳤다. 반혁명 세력을 투표로 우리는 분쇄했다. 이분도 좀 문제가 많네. 예, 많죠.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 페루, 남미 국가들이 이제 파견한 이제 여러 투표 감시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죠. 네. 너희들 외교관 추방. 추방이요? 예, 왜 내정 간섭이야? 이러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파 이제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파인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그 밀레이 대통령 같은 경우 이건 선거 사기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맹비난을 퍼부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은 좌파 진영으로 분리되는 이제 칠레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거 선거 신뢰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러네. 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국가들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죠? 미국이죠. 네. 네, 미국이 어떻게 이제 나설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미국은 사실은 이 경제 제재를 2023년에 좀 풀어줬어요. 이 풀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마두로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고 너희들 이걸 약간 풀어줄 테니까
야권에서 뭔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줘. 열어라. 니들이 만약에 그거 안 할 생각이면 우리 계속 갖고 그리 있게 잡고 있을게. 근데 마두로가 오케이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립을 좀 풀어서 그래서 일부 미국 기업들에 이제 투자한다든지 뭐 선별적으로 가서 조금씩 하는 작업들은 이제 허용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까지 됐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고민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문제는 올해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른 나라에 지금 뭐 이렇게 대놓고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시위대는 이제 몰려 나와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이제 시위대를 하는데 뭐 당연히 대통령궁 우리 이제 몰려가는 거고 병찰들은 이제 제루탄 또는 이제 실탄까지 이제 쏘면서 지금 벌써 사망자가 꽤 나왔어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야권에서는 그 7월 말 7월 31일부터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도 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시위로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로 정권이 무너질까 생각해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도 시위 엄청 많이 하긴 했잖아요. 2014년, 17년, 2019년 선거 때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어떻든 우리가 일각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뭐 쿠데타라든지 경찰의 독자적인 노선 이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두로가 이 군과 경찰이라고 하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예요. 이 집단들은. 이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쫓겨나면 다 같이 우리도 다 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베네수엘라에 살던 많은 국민들이 거의 뭐 약간 좀 과한 편입니다만 하여튼 그 집골로 지금 막 옆 나라들로 막 가고 이런 그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뭐 어떤 정부를 뭐 세우느냐에 따라서도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으나 안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기에 뭐 군대를 보낼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고 그리고 벌써 이제 이런 뭐 말싸움, 다툼, 뭐 국제적인 어떤 여러 이슈 된 게 벌써 한 20년째 되다 보니까 뭐 안 봐도 결론은 뻔합니다. 뭐 한 달 정도 대규모 시위가 계속 이어나겠으나 결국은 이제 물리력을 동원한 베네수엘라 뭐 군, 그다음에 경찰 이쪽이 진압을 할 것이고 국제사회는 맹비난을 이제 퍼붓겠으나 베네수엘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러시아, 중국,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 그러면서 서로가 그냥 또 새로운 이슈에 매몰되면서 베네수엘라 이슈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미국의 입장, 미국의 노선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필요할 때는 언제냐? 유가가 급등할 때입니다. 뭐 이를테면 배럴당 뭐 $120 뭐 이렇게 찍으면 너희들 석유 좀 생산해라. 좀 낮춰볼래? 라고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주 안정적으로 그냥 배럴당 $80 정도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그렇다고 베네수엘라와 뭐 이 마두로와 내가 이야기를 하겠소라는 게 대통령 후보들 입장에서 봤을 때 표를 얻는 것도 전혀 아니고 오히려 완전히 꽁꽁 봉쇄하겠소 이게 차라리 날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갑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땅 파면 가스 나오고 땅 파면 석유 나오는 나라가 다 수입한다. 이게 참 보면 너무 진짜 한심하네. 그렇죠. 그래놓고 뭐 고위 이 공직자 이런 사람들도 엄청 잘 살 거 아니에요. 뭐 일반 그렇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의 또 호화사치하고. 그러니까 뭐 고위 공직자 아니더라도 돈 많으신 분들은 참 잘 살더라고요. 여기 아마 그분들은 다 떠나셨을 거예요. 제가 2011년에 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중국적 많으시겠어요 했더니 여긴 다중국적이 허용이 돼가지고 안전판 돈이 많으신 분들은 3중 4중이래요. 그럼 뭘 해요? 그러면 일단 뭐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스페인 국적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은 많이 가지고 있고 말도 통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필요하면은 이제 뭐 중미나 이런 쪽에 다른 나라 하나 정도.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란 게 2011년에 그때 갔을 때 잘 사는 동네, 상류층이 좀 사는 동네인데 그 동네 가운데 잔디밭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니 골프장인가 하고 봤더니 잔디 비행장.
비행장에. 비행장에 잔디를 키워요? 예. 왜? 쿠션?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먼지 나지 말라고. 아, 예.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네. 카리브해에 있는 자기들 별장으로 별장하고. 놀러 갔다 와요. 그냥. 야, 근데 저쪽 그 밑에 그 저지대 사는 이쪽에 가보면 아이고. 정말 야 우리 옛날 달동네는 정말 양반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 달동네는 그래도 옛날 텔레비전도 있었고 예. 뭐 어떤 집에 가면은 그래도 이제 짤순이 탈수이라도 있는 집도 종종 있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동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층이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정말 야, 이렇게 차이 나나? 근데 그나마도 많이 좋아진 거래요. 이제는 그 이제 빈민 그 2011년에 일단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최악은 좀 아니었던. 최악은 아니었죠. 그쵸. 이제 골목에 다 이제 보안등, 가로등 아. 이런 것들이 좀 달려졌고 어떻든 이제 보건소도 만들어지고 뭐 하던 이제 대신 이제 의사는 없고 네, 뭐 하던 네. 상황이었는데 참 보면 이 낙천적인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성매매가 없어요. 왜요? 그걸 굳이 돈 주고 해? 흔히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뭐 좋으면 굉장히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예요. 그리고 언제나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어려워도 아유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라는 이런 마인드가 되게 많은 사람들인데 예, 이 참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이러면 참 마음이 안 좋죠. 자원들이 이렇게 풍부하고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본 연구소 보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나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나라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 다음이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하여튼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의 대선 결과가 나와서 뭐 그거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선거에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다시 되돌릴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피플 파워로 네. 민중의 힘으로 이 정도면 뭐 전 국민 다 일어나야 뭐 그나마 가능할까. 근데 철저하게 마두로가 이제 편가르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편. 여기는 네. 배급도 더 주고 네. 뭔가 특혜를 더 주고 다 누가 이 현 정권 지지자고 현 정권에서 특혜를 받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면 네. 이 특혜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두로가 물러나면 마두로 개인은 도망가든지 뭘 할 수 있으나 나는 끝장인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구나.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휴. 예,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변한 베네수엘라 사회가 참 안타깝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휴, 하여튼 베네수엘라 오늘 전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아마 베네수엘라는 또 종종 등장할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뭐 그럴 때 또 계속해서 우리 박사님과 함께 가장 빠르게 또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